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세종이 죽이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이기산의 아내 유씨 이야기입니다. 내가 요즘 들어 생각해보면 남녀 사이 일어나는 성욕이란 것이 음식을 탐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데 간통과 간음을 했다고 다 죽이면 대체 몇 명이나 살아서 생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던 세종은 집권 초반 지신사 조서로 간통 사건에 여인 유씨를 죽인 것에 오랫동안 죄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록에서 유난히 간통 사건을 다룬 기록이 많이 있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성범죄에 대해 엄격했으며 그로 인해 사형 선고가 떨어지면 왕에게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사실을 확인한 뒤 죄인을 처형한 것으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간통 사건이 자주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간통을 저지른 정치인은 치명적인 상처를 당하기 때문인데, 세종 5년인 1423년 9월 25일 사원부 수장 대사원 하연이 왕에게 조심스럽게 주변 사람을 물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25일 개묘 첫 번째 기사 1423년명 영락 21년 간통한 전 관찰사 이기산의 아내 유씨를 처벌하다. 정사를 보았다. 대사원 하연이 계하기를 비밀이 계할 일이 있사오니 좌우의 신하들을 물리치고 의정이엄만을 남게 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나가니 하연이 계하기를 전 관찰사 이기산의 아내 유씨가 지신사 조서로와 간통하였으니 이를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라 드디어 유씨를 옥에 가두었다. 처음에는 독대를 신청했지만 독대는 법률로 금지된 일이고 무슨 정치적 흥정이 있을 것이란 판단에 부담을 느낀 세종은 저의정을 남겨둔 채 물리치자 대사원 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보고한 내용은 전 관찰사 이기산의 아내 유씨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지신사 조서로가 간통을 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왕은 왕의 비서실장에 관한 간통 사건이라 무슨 정치적 모략이나 음모가 있지 않을까 내심 의심했지만 그것은 아니고 정상을 참작해야 할 두 사람의 뜻한 사랑 이야기가 있어 왕을 고민스럽게 했습니다. 이기산의 아내 유씨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여승이 되어 지신사 조서로의 어머니 집에 자주 출입하게 되면서 유씨와 조서로는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서로가 사춘기 나이로 접어들면서 유씨를 좋아하게 됐고 두 사람이 정분이 난 것인데, 두 사람의 은밀한 애정 표현은 조서로의 어머니에게 발각됐습니다. 여승을 좋아한 아들을 혼내고 유씨는 다시는 조서로의 집에 드나들지 못하게 했는데, 한참 달아오른 청춘 남녀의 애정이 끊기자 유씨는 부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결국 환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다 이기산의 후처로 시집을 간 것인데, 이기산은 나이는 많았지만 젊은 유씨를 극진히 사랑했고 유씨 역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첫사랑 조서로를 잊지 못한 그녀는 종을 시켜 조서로의 연락을 취해 두 사람은 다시 재회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조서로와 유씨는 사람들에게 먼 친척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유씨는 남편 이기산에게도 조서로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기산은 조서로 집안이 공신의 집안이라 아내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뻤고 두 사람의 만남을 오히려 장려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이 대담해져 조서로는 바둑을 둔다며 이기산의 집을 찾았지만 그가 병중이라 상대할 수 없자 유씨의 안방까지 바둑판을 들고 쳐들어갔습니다. 이기산의 아내 유씨는 바둑을 잘 두었는데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서 바둑을 두는 것처럼 하면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편지들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유씨 안방에서 두 사람은 음란한 짓을 하다가 걸린 적도 있는데 그들 소지품에서 이런 쪽지도 발견됐습니다. 목복의 집에서 만나 못다 한정을 풀기 바란다. 이 암호 같은 쪽지 내용은 조서로의 누이 동생의 아들인 박동문의 집에서 만나자는 언약이었는데, 대사원 하연의 이야기를 다 듣고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사원이 독대를 청한 이유를 알 것 같았는데 지신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고 왕의 최측근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건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고개를 끄덕이다 말고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법대로 처결하면 되지. 라고 묻자 하연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조서로가 공신의 자손입니다. 비록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이지만 어린 시절 첫사랑이었고 애틋함이 지극하여 이렇게 된 것이니 어떻게 벌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왕은 다시 하연에게 두 사람이 간통하는 것을 목격한 자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런 자는 없으나 소문이 무성하다고 했습니다. 왕은 즉시 국청을 열고 죄인들을 신문하게 했고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 문초한 결과 죄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는데 왕은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8일 유인묘 10번째 기사 1423년명 영락 21년 간통한 지신사 조서로를 영일로 귀양 보내다. 명하여 전 관찰사 이기산의 아내 유씨를 차명에 처하고 지신사 조서로를 영일로 귀양 보냈다. 처음에 유씨는 서로와 먼 친척 사이였는데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여승이 되어 서로의 어머니 집에 출입하더니 서로의 나이 14세가 되매 드디어 사통하였다. 서로의 어머니가 이것을 알고 몹시 미워하니 유씨가 이로부터 다시 가지 못하다가 뒤에 머리를 기르고 비산에게 시집가매 서로는 자주 비산의 집을 찾았다. 비산이 나이 늙어 그 아내를 몹시 사랑하였고 서로가 그 아내의 친척이 된다고 하여 후히 대접하였고 혹은 침실로 맞아들여 술자리를 벌이고서 아내로 하여금 술을 권하기도 하고 좋은 말을 주기도 하였다. 유씨는 문자와 장기 바둑 등을 약간 해득하였는데 수필로 쓴 글을 은밀히 서로에게 통하여 서로 약속하기를 목복의 집에서 만나 우둘하게 맺은 정을 풀기 바란다 하였으니 목복은 곧 박자로서 이는 곧 서로의 누이 동생의 아들인 박동문이다. 지난해 9월부터 비로소 사통에 오다가 이때에 이르러 사헌부에서 옥사를 갖추어 계문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동방이 예의로서 나라를 다스렸으니 그 유래가 오래다. 대대로 벼슬하여 온 세족의 집에서는 이 같은 행실이 있지 않았다. 지신사는 그 직분이 왕명의 출납을 맡았으니 그 임무가 지극히 무겁거늘 이제 그 죄가 강상을 범한 것이다. 그러나 공신의 적정인지라 형을 가할 수 없거니와 유씨는 대신의 아내로서 감히 음탕한 짓을 행하였으니 가히 크게 징계하여 뒷사람을 경계하라 하여 드디어 3일 동안 저자에 세웠다가 목을 베었다. 이렇게 해서 유씨는 음탕한 여자 명단인 자녀 안에 올랐으며 저자거리에 3일 동안 세웠다가 마침내 목을 베어버렸고 조서로는 관직을 박탈하고 영일로 귀양 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9개월 뒤 죽었는데 세종은 집권 기간 내내 유씨를 너무 가혹하게 처리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뒤에 터지는 어리가 사건이나 유감동 사건을 법률보다 관대하게 처리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합니다. 성욕이란 식욕과 같은 것인데 어린 시절 정을 잊지 않고 행한 죄를 죽음으로 모은 것은 내 지나친 처사다. 세종 임금은 간통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세종이 죽이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이기산의 아내 유씨 이야기였습니다.